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수요일이에요. 제가 어제는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아예 뉴스를 읽을 시간이 없었고요. 오늘은 바쁘지만 점 엄청나네. 점프로 빨리 읽고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늘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통한 코로나 대규모 확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선교단체 관련 시설에서도 밤사이에 109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교단체 관련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그동안 300에서 400명대를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27일 500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늘어났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이 내린 경북 포항시에서는 첫날이던 어제 보건소와 곳곳의 기동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는 등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검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기로 하고 거주지에 상관없이 남구 8곳, 북구 9곳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에 응하면 된다고 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까이서 보자는 수행비서가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를 받은 뒤 자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2-3일 뒤 다시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권 장관이 2차 접촉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어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에 등교 수업과 초등생 온종일 돌봄 등이 확대됩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포함해 다음 달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은 오는 29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또 놓고 읽어야지. 유럽 국가들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여행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각국의 봉쇄 조치도 강화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조치에 반발한 폭력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첫 통화를 하고 추석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정했습니다. 2017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촉발된 중국의 한한령이 풀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백악관이 새로운 대북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 바이든 정부가 추구할 대북 정책 기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백악관이 새로운 대북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 바이든 정부가 추구할 대북 정책 기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단계적 북핵 폐기와 일괄 타결인 이른바 빅딜 사이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과거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뤄본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했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정의당이 쇄신 방안의 하나로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해체 가능성까지 제기도 했지만 정의당은 현재 대표단에 의원단을 더해 비상대책회의를 설치해 내부 수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을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장 의원은 SNS를 통해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낮잠 시간에 원생 2명의 다리를 묶어 20여 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누구를? 선생님을? 여수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추가로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택배사들이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다며 어젯밤 긴급회의를 열고 총파업 여부 등을 검토했는데 이 결과는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정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 GDP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불량 햄버거 패티를 한국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무혐의 처분됐던 맥도날드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SK그룹이 내년부터 대학 졸업자 정기공채를 폐지하고 계열사별 수시 채용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4대 그룹 중에서 대학 졸업자 정기공채를 유지하는 곳은 삼성만 남게 되는데요. 현대차는 2019년부터, LG그룹은 지난해부터 정기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삼성 전 계열사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임직원을 향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부회장은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 충실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60에서 70%에서 발병이 확인될 정도로 흔한 알츠하이머 예방약 개발을 목표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공동 임상시험이 내달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일본 제약업체 에자이와 미국의 바이오젠이 세계 주요국에서 정상인 1,4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투여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이 진행됩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마스크 생산량은 총 1억 5,464만 개로 11% 감소했지만 현재 마스크 제조업체는 1,232곳으로 지난해 1월 137곳에 9배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 조사 결과를 보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라인 평균 가격은 636원으로 전주 648원보다 2% 내렸습니다. 요즘은 안 보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유튜브의 인기가 엄청나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은 97%에 달합니다. 동영상 평균 시청 시간은 한 주에 4시간 30분, 대부분 유튜브를 이용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물었더니 이런 영상을 만드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운동선수 교사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미국 영화연구소 10대 영화에 뽑혔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을 받은 노마드랜드와 애니메이션 소울과 함께입니다.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언급된 영화들이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경우가 많아서 미리 보는 아카데미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영화 기생충도 지난해 미국 영화연구소의 관심을 먼저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안 봐서 잘 받으면 좋겠네요. 벌써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이고 1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1월달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